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영선입니다. 오늘은 북한 지도층의 탈출 급증은 멸망의 서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언론 홍보와 군사 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북한 고위급 탈북 러시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정작 일반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급격히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탈북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반하여 전체 탈북자가 줄었다는 것은 통일 지향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96명입니다. 통일부는 2024년 1월 이 중 엘리트 계층이 10여 명이라면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망명한 이일그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관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망명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그대로 방송했습니다. 요지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이일그 정무 참사관이 2023년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엘리트 계층 탈북민의 수는 11명 내외입니다. 통일부가 이를 10여 명으로 설명하여 6년 만에 최대치로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정군 간부, 외교관, 해외 주재원 등은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엘리트 계층인데 이들이 동요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깊숙한 곳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전 김정일 정권 시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정원이 단독 보호 대상으로 분류한 엘리트 탈북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 188명입니다. 김정일 사망 지점, 즉 2011년 12월까지 54명,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는 134명입니다. 국정원 단독보호 탈북민은 북한 이탄 주민관련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로 북한 외무성, 군, 정보기관, 체제보위기관 출신 엘리트들입니다. 김정일 시대 14년보다 김정은 시대 13년의 엘리트 탈북이 더 집중돼 있습니다. 엘리트들의 동요는 전체 탈북민 숫자와 비교하면 훨씬 두드러집니다. 김정일 시대 전체 탈북민 23,027명 중 엘리트 비율은 0.23%인 반면 김정은 시대 탈북민 1985명 중 엘리트 비율은 1.22%로 5.3배에 달합니다. 김정은의 장벽 설치 등 단속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일반 주민 탈북 사례는 현재히 줄었지만 2019년 1,047명에서 지난해 196명으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및 이후 이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제 단속으로 일반 주민의 탈북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북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일반은 장벽 여건 환경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엘리트 탈북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도 탈북민 보호 정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 통일부가 탈북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엘리트 탈북민의 입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이 보안 사항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띄우는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여건 중면에서 일반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탈북에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의 통제가 덜한 해외 주재관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북한은 본토에서 주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 철책을 설치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압선을 설치하거나 지뢰까지 매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반 주민의 탈북은 당분간 코로나19 봉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기도 했습니다. 엘리트 탈북자 대부분은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공관원, 유학생 등 북한 내에서 성분과 토대가 좋고 돈을 가진 특권층입니다. 고위급 탈북민만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소중한 정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엘리트 탈북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 시대를 위해서는 다수의 다양한 계층이 필요합니다. 엘리트 탈북민들은 이미 핵심 계층 구성원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고 전주민의 반김 요소가 확산되어 김정은 체제는 미래가 없다고 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김씨 체제를 모두 겪었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4년부터 2024년 기간에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외교관 출신 탈북자들 부모들은 자식만큼은 자신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고위 탈북자들은 아직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이일규 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먼저 탈북한 선배 외교관 고용환, 태용호 등의 한국 정착 생활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2, 제3의 이일규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위부 중장 출신이 최근 탈북을 했고 군 고위 장성이 다수 망명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방송을 한 바 있는데 관계 당국의 확인 결과 전부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트 계층의 탈북과 함께 적경지대 대북 확성기는 북한군 주민들 대상으로 체제와 한국 문화 등으로 전파하여 북한 정권의 급소를 찔러 파괴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심리전 방송입니다. 정전협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북한에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여러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1972년 11월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중단한 바 있었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우리 군도 1980년 9월 다시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 남북 장석국 군사회담 합의로 방송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확성기를 다시 켠 것은 11년 후인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였습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화기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북한 제안에 따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졌고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었다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방송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를 계기로 해서 6년 만에 최근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극도로 예민한 이유는 이를 통해 전파되는 한국 노래, 국제 뉴스, 정치 제재에 대한 내용 등이 북한군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말 북한이 9.19 군사 합의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우리도 이를 무한 바 각종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 요인의 귀순을 유도하고 각종 심리전 자료 살포함으로써 북한군의 대규모 탈출로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군사분계선에서 유도해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